안녕하세요. LA 중팬입니다. 자,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를 한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니와 코키 선수입니다. 일본의 타쿠 신동 코키니와 선수가 올 시즌부터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 팀에서 지금 뛰고 있고요. 자, 이에 맞선 상대는 마진바오 선수가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팀의 마진바오 선수죠. 이 코키니와 선수는 세계적인 탑랭커죠. 마롱, 휘신 등 그런 선수들이 전성기 때 이 코키니와 선수에게 잡히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특유의 무심타법으로 상대방은 쇠가 빠지게 치는데 혼자 가만히 치는 이런 탁구를 보여줬죠. 공에 대한 엄청난 센스가 돋보이는 이런 선수였는데요. 은퇴 이후에 약간의 공백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합류를 하게 돼서 그 실력이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력과는 별개로 이렇게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즐거움이었고요. 자, 마진바오 선수는 2023년 US 오픈 우승자죠. 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멘탈의 소유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끈질긴 탁구로 유명한 이런 선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선수가 유독 역전승이 많습니다. 코키니와 선수는 아마 빅타스 본인의 블레이드를 쓰고 있겠죠. 제가 마지막 날에 직접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몸이 아파서 마지막 날은 못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는 못했고, 마진바 선수는 제가 예전에 W968 쓰고 있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무게는 한 194g 정도, 그 정도 무게의 라켓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부터 한번 쭉 보시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눈여겨봤던 포인트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볼 필요 없고 바로 저의 분석이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그 시간으로 바로 넘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굿!
자, 코키니와 선수의 첫 서브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냥 사이드 스핀성 서브를 넣고 있죠. 마진바오 선수가 잘 리턴을 했고 연결해서 니와코키 선수가 우위를 점하면서 첫 번째 득점을 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 서브도 코키니와 선수가 똑같이 사이드 스핀성 서브를 넣습니다. 자, 마진바오 선수가 여기선 살짝 헷갈렸는지 서브 리시브가 위로 뜨면서 실점을 하고 말죠. 마진바오 선수가 2대1에서 넣은 이 YG 서브, 리버스 펜들럼 서브죠. 이 서브에 대해서 코키니와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길게 리턴을 합니다. 마진바오 선수가 예상을 못해서인지 실점을 하고 말죠. (3대1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이 코키니와 선수가 백핸드를 할 때 살짝 바운스를 이용하는 장면입니다. 자, 초보분들이나 아마추어분들은 거의 못하는 동작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포핸드 이후에 여기서 살짝 점프를 하고 또 살짝 점프를 하죠. 또 살짝 점프를 합니다. 즉 이 백핸드를 할 때 동호인분들은 가만히 서서 팔로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전문 선수들은 살짝 다리 힘을 이용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역시 또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경기하면 무조건 나오는 서브죠. 직선 쪽, 즉 상대 선수의 백 쪽으로 길게 하는 서브인데 코키니아 선수는 다른 서브와 유사한 자세에서 저 서브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대처가 힘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본인이 이 서브를 넣으면 상대방 리시브가 어디로 올지 대충 다 계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포핸드 쪽으로 짧게 서브를 넣으면 보통 포핸드 쪽으로 짧게 놓거나 아니면 백 쪽으로 길게 처리한다. 그 두 개만 이제 염두에 두고 호키니와 선수가 아마 저 서브를 했을 텐데 마진바오 선수가 아니나 다를까 백 쪽으로 플릭을 했죠. 코키니아 선수는 아마 반 정도 저렇게 플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코키니와 선수가 실점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나왔어요. 자, 마진바오 선수의 백핸드의 라인을 잘라먹으러 들어가는 움직임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보통은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데 이거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잘라먹는 이런 코키니와 선수입니다. 저런 손목 컨트롤로 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아마추어가 보기에는 정말 경탄이 나오는 플레이였습니다. 비록 실점을 하긴 했지만요. 코키니와 선수가 이번에는 포핸드 쪽으로 살짝 길게 서브를 해서 아예 그냥 진바오 선수 보고 걸으라고 줬어요. 저걸 안 걸고 커트를 대면 바로 공격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저게 탁구대 밖으로 살짝 나가는 공이기 때문에 진바오 선수가 아무리 공격을 세게 해도 그렇게 세지가 않겠죠. 예상대로 진바오 선수가 거니까 한 번은 포핸드 쪽, 한 번은 백핸드 쪽으로 해서 실수를 유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번 포인트에서도 눈여겨볼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은 끝낼 볼이 아닌데 끝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코키니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끝낼 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을 가두면서 오른발로 몸이 밖으로 더 나가지 않게 지탱을 하면서 치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끝낼 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탁구대 밖으로 몸이 나가지 않고 딱 가두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플레이 아주 멋졌습니다. 제가 코키니와 선수를 처음 소개하다 보니까 코키니와 선수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마진바오 선수도 굉장히 잘 치는 선수잖아요. 지금 서브 이후에 얼마나 잔발을 이용해서 공에 탁 때리기 좋은 위치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3번 정도 뛰죠. 이게 뭐 특별한 장면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코키니와 선수가 서브 리턴을 한 다음에 얼마나 빨리 다음 위치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리시브 이후에 잠바를 한번 짚어주고 그 다음 뛰면서 백스윙과 함께 다음 위치로 갑니다. 날아가죠. 거의 두 발이 떠서. 그런 다음에 바로 공격이 나옵니다. 아까 리시브 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그 순식간에 저만큼이나 이동한 거죠. 잔발로. 그래서 저렇게 잔발을 하면 아마 발목 힘도 상당히 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진바우 선수가 골든 포인트에서 점수를 따내면서 이번 게임을 가지고 가는데요. 첫 번째 게임에서 전반적으로 이 코키니와 선수가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연습량이 부족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해서는 안 될 실수가 결정적일 때 나오면서 쉽게 흐름을 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진바우 선수의 강한 백핸드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서는 이런 움직임이 아주 돋보이는 첫 번째 득점 장면이었고요. 마진바우 선수의 3구 처리를 보면요. 이 서비스 리턴이 된 공 그쪽으로 다시 공을 안 보내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3구를 보내버리죠. 그래서 상대 선수를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마다 너클 서브를 넣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코키니와 선수 같은 경우는 스윙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공이 맞는 위치를 조금 더 그립 가까이에 이렇게 맞추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켓 끝부분에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스핀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코키니와 선수의 이번 공격은 코스가 아주 예술이네요. 자, 한번 보시면 처음에 백핸드를 이용해서 마진바우 선수의 포핸드 쪽으로 공격을 했다가 그 다음 백핸드 쪽으로 했다가 다시 포핸드 쪽으로 합니다. 자, 마진바우 선수를 가만히 한 위치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코키니와 선수의 서비스 모션이 너무 똑같아서 저조차도 지금 이 비디오를 보면서도 백 쪽으로 서브 걸지 몰랐어요. 자, 근데 마진바우 선수가 중심을 한 박자 이동하면서 공간을 만들면서 공격을 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제가 선수들을 보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그 정도의 연타가 바로 나옵니다. 이 코키니와 선수의 연타인데요. 보시면 전혀 세지가 않죠. 힘이 안 들어가고 코스 조절을 하는데 저 정도 세기의 공격만 해도 마진바우 선수를 충분히 흔들 수가 있어요. 몸에 힘을 뺀 연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연타의 중요성 강조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강타가 나오네요. 민망하게.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마진바우 선수가 서브를 넣고 돌아서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 그것을 캐치하고 정상적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몰아붙이는 코키니아 선수를 볼 수가 있죠. 대단한 감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백핸드가 강하면 내가 친 곳으로 공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한 백핸드 이후에 돌아서는 연습을 하는데요. 코키니아 선수가 돌아서는 모습이 정말 간결하면서도 물 흐르듯이 돌아서서 정말 이 돌아선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는요. 그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돌아선 이런 공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키니아 선수가 너클 서브 넣는 장면이 보이시죠? 자, 그립 가까이에 공을 맞추면서 약간 누르듯이 이렇게 서브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떠왔죠. 자, 강한 공격을 잘 리커버하는 마진바우 선수. 여기서 공이 조금 천천히 나오다 보니까 마진바우 선수의 스윙이 앞으로 딸려 나오고 말았죠. 네, 사실 코키니아 선수가 두 번째 게임도 사실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었는데 어이없는 미스가 계속 나오면서 8대 4에서 그냥 순식간에 역전을 당하고 마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은 허무할이 많지 실수가 너무 많아서 보는 와중에도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결국은 10대 8로 뒤진 상황에서 마진바오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멋있게 득점을 하면서 두 번째 게임도 가지고 가죠. 결국은 세 번째 게임도 마진바오 선수에게 큰 점수차로 내주고 마는데요. 조금 특이했던 점은 시합에 지고 나서도 다른 선수들처럼 본인을 자책하거나 이런 장면이 없었고 매우 차분하게 몸을 풀거나 다음 경기를 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멘탈은 되게 세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3일차 때 코키니아 선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윤 선수한테 여쭤봤더니 이 코키니아 선수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시합에 못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아픈 걸 숨기고 마진바오 선수랑 시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코키니아 선수 한때는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였던 만큼 어서 빨리 예전 기량을 회복해서 더 좋은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종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